가난한 집 장남과 3년 연애 후 결혼했다는 방 씨. 방 씨의 남편은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처럼 자수성가해서 현재는 한 기업의 대표인데요. 하지만 찬란할 것 같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방 씨가 임신을 한 뒤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가에서 방 씨에게 낙태와 이혼을 강요하기 때문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혼과 낙태를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겁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은 방 씨와 낙태를 종용하는 남편. 이들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벌써 이거 사실이에요? 라고 지금 귀를 의심하고 계세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뭐랄까 좀 그 해당 당사자분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을 각색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야, 아니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결혼을 왜 시켰어 결혼을? 예? 사실 처음에 방 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시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양료가 줄어들 걸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방 씨의 남편이 결혼을 강하게 추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임신의 기쁨도 잠시 180도 변해버린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가 때문에 괴롭다는 방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야, 이거는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자, 일단 뭐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풀어볼게요. 이 남편이 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뭐가 됐든 자수성가한 인물이라서 그동안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 집을 부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남편은 농사일을 하는 시부모님 밑에서 좀 어렵게 장남으로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지하상가에서 옷을 팔다가 30대 초반에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어느새 성공한 기업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남이 잘 되자 시부모님은 농사일을 접고 큰아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 시작하셨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드렸다고 합니다. 자, 매달 500만 원씩 아들이 이제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이 가게를 이렇게 꾸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녀석 이것도 지 마누라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우리 또 생활비 끊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를 했던 건가요? 우려를 했는데 뭐 500만 원씩 매달 뭐 부양료 쪼로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문제 좀 발생해요. 알다시피 코로나가 좀 생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300만 원만 용돈으로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부모가 그거 봐라. 결혼하니까 봐라. 이건 네가 다가가지. 그 매출을 짜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500에서 300. 500, 300 줄이니까. 200을 줄여버린 사실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고 며느리 방 씨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하여간 집에 사람 잘못 들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승현님 네. 그 아들 멱살을 잡아야지 왜 며느리를 타박을 합니까? 제 생각도 그게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남편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싫어하면 굉장히 막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시부모님들은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또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면 300에서 돈이 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만 이제 잡는 거예요.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돈을 좀 만들어라 라고 계속 며느리를 잡기 시작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사시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원도 뭐 그렇게 부족한 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튼 돈으로 눈치 주고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방 씨 이 부인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그냥 팍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방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시모가 볼 때는 자기 자손을 키우기 때문에 날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야 되는데 불구하고 방 씨한테 오히려
살쪘다고 비하했다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살쪘다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은 살이 조금 찔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 비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은 신우이하고 남편한테는 좋은 음식 갖다 주고 방 씨한테는 먹어보라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고. 신우이하고 남편은 다장하게 먹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맛있는 거 안 주고 둘이만 먹으니까. 이렇게 차별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너가 임신했는데 먹고만 노냐? 즉 일하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아이를 임신했으면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는데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방 씨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사실 믿기도 힘든데 저 같으면 정말 안아주고 업어줄 텐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참 문제가 많은 시부모가 맞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뭐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있으면서도 귀를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진짜입니다. 자, 김 기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공분 포인트예요. 애 떼라라고 지금 시부모가 잘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떼라고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시부모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낙태를 강요하면서 요즘 애들은 다 돈덩어리인데 왜 아이를 낳냐며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방 씨에게 임신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으면서 내 아들 돈만 축낸다, 나가라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결혼할 때 왜 허승낙을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자, 팀장님도 지금 손주가 3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며느리가 그 임신했을 때 내 손주를 잉태한 우리 며느리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제 또 직업 후배 아닙니까? 네, 경찰이시죠, 사랑스럽죠. 또.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아, 나의 자손이 태어나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게 볼 뿐만 아니라 제가 제妻한테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해줘. 무조건 예스. 설마 임신한 며느님한테 피자 먹이신 건 아니죠? 아니 뭐 피자고 뭐든 간에 원하면 다 해줘라.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도 제 후배 아닙니까? 너는 앞으로 너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그게 우리 집안이 부흥하는 길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진짜일까요? 진짜겠죠. 예.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지금도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 변호사님,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예. 뭐 저도 솔직히 예. 이걸 사실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케이스가 이제 있는 케이스고 또 여기 문제가 남편이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또? 이 상황에서 남편이 만약 굳건하게 좀 이 상황을 지켜준다면 이 아내를 보호하거나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잘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언제부턴가 결혼 생활도 별로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이혼도 하고 싶다. 특히 아이도 나는 아이가 별로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왜 결혼했어, 왜?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만 하고 싶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나도 아이 싫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만약에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양육비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야, 이거는 좀, 예, 승현님, 짧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남편. 지금 딴 사람. 채팅창에는 불륜 아니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외도를 하는 거 아니냐. 딴 사람. 동의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이런 얘기하죠. 나 아이 놓기 싫다. 그리고 양육비 안 주겠다. 그 말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해서 출생을 앞두고 있다면 그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혈육이라는 개념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걸 전혀 안 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정말 또 다른 혈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는 있는 거라서요.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왜 시어머니가 낙태라는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낙태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이거 범죄를 그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는 무조건 아이를 놓으면 그 아빠는 목숨 걸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갚겠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놓고 키우시고 예. 양육비 청구하십시오.
자, 김 기자. 일단 이거 왜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거냐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승 의원님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일단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왜 변한 거라고?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부모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방씨 욕을 해왔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는 방 씨와 남편 사이를 오가면서 이간질을 계속했었고 방 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말해서 둘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에게 은근슬쩍 며느리가 네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는 것 같더라, 친정을 아하. 도와주는 것 같더라, 이런 사실이 아닌 말들을 흘렸다는데요. 남편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그 이후로는 집과 관련된 공과금만 부담할 뿐 생활비를 전혀 안 줘서 방 씨는 친정에서 주는 돈으로 이렇게 연명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마. 이혼과 낙태를 강요하는 저 남편과 시부모. 박 변호사는 어쩜 좋겠습니까? 일단 남편이 지금 이혼을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법은, 우리 민법은 외국과 다른 법도 있지만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은 이혼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반대는 가능하겠죠. 아내가 이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뭐 아마 시부모의 학대, 이렇게 낙태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심히 부당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가능한데 반대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육비 문제 있잖아요. 난 이거 못 줘. 이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못 자신의 주겠다고 못 마음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양육비라는 건 뭐 승경 의원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양육비 부분은 이 미성년 자녀를 이제 키우는 거고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이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은 직접 키우는 사람이죠.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 이 당사자를 이 사람은 양육비를 납부를 해야 되고는 권리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요.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지 않겠다라는 말들은 뭐 지금 말로는 뭐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놓으면 아이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남편 재산 아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 양씨라면 저 아이 놓습니다. 아이 출생하고 그 출생 아이 키우고 남편이 사망하면 분명히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대박이라면서요. 그 돈 분명히 상속받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팀장님, 저는 이건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해야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런데 조금 그런 것이 아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또 참 그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혼하기도 뭐하고 애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양육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금 그 이간질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약간 아까 말씀했어요. 아까요. 김소연 기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간질을 오해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남편이 이래 낙태까지 시킬 정도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이혼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고려가 아니라 이건 이혼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살아 이거. 범죄를 교사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뭐 부글부글 하시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가족분도 계시고요. 채널 돌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러면 안 어디 가셨는지 되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뭐 팔랑귀에 정말 같이 살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 얘기는 본인 생각? 우리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네,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사건 반장은 또 술을 부르는구나 술 땡긴다고 막 지금 그러시네요. 열받으셔가지고.